명할산성, 왜고 침략과 비담의 난. 명할산은 보문동과 청군동에 이르는 높이 245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신라인들에게는 신령스러운 산이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명할산은 신라인들의 존성을 받았다. 신라는 왕경 풍지를 둘러싼 동서남북 중 5개의 산을 왕경 수호의 천연 요새를 보고 신산 영악으로 숭배했다. 이를 왕경 오악이라고 한다. 중악은 낭산, 서악은 선도산, 남악은 남산, 북악은 금강산, 동악은 토암산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학계 한쪽에서는 토암산이 왕경과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통일신라시대 광역단위의 오악이었다는 점을 들어 동악을 토암산 대신 명할산으로 꼽기도 했다. 명할산은 국방요새이기도 했다. 신라는 역사 이전부터 왜구들의 노략질의 골머리를 앓았다. 왜구들은 장기, 간포, 대번 등 동해안을 거쳐 왕경으로 진격해왔다. 명할산성까지 오는 루트는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있는 신문왕 왕의 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해안에서 대종천 깊숙이 배를 타고 들어온 뒤 기림사에서 추원마을까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장례를 치르던 길, 지금의 왕의 길을 되짚어 왔을 것이다. 그 경우 대규모 접전은 명할산성에서 펼쳐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명할산성 동쪽 성벽에서 보면 보문호와 보문관광단지, 청군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왕경으로 들어가는 왜구를 막는 길목으로 최적지였던 것이다. 삼국상인은 왜구와의 명할산성 전투를 촘촘히 기록하고 있다. 406년 실성 이사금 4년 왜병이 쳐들어와 명할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431년 눌지 마르칸 15년 왜병이 쳐들어왔다가 명할산성을 넘지 못하고 물러났다. 좀처럼 명할산성을 깨뜨리지 못했던 왜구들이 459년 자비마리칸 2년에는 명할산성을 뚫고 왕경 시가지까지 쳐들어왔다. 왜구들이 월성을 에워싸고 전투를 벌였다. 사방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했다. 왜구들이 물러갔으나 신라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왕경은 쑥대밭이 됐고 왕공이 함락될 위기에 빠졌으니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을 테다. 그 후에도 왜구들의 공격이 계속됐다. 자비마리칸은 명할산성을 수리하고 475년에 아예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월성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명할성에서부터 왕이 직접 왜구의 공격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488년 소주왕 10년까지 13년 동안 왕이 기거하는 거성 역할을 했다. 진흥왕 때 명할산성을 수리했는데 그때 공사 백서가 명할산성 작성비다. 이 비는 1988년 우연히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에게 발견됐다. 비의 크기는 높이 66.8cm, 최대 너비 31cm, 두께 16.5cm이며 직사각형이다. 비문은 구행 148자로 앞면을 빽빽히 글자를 새겼다. 서체는 육조풍에 A가 있는 해서체이며 자경은 1.5에서 2.5cm이다. 작성비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진평왕 때도 명할산성을 고쳐 쌓았는데 당시는 성의 둘레가 3,000보였다고 기록했다. 왜구는 두고두고 신라의 골칫거리였다. 왕들은 명할성을 쌓고 고치는 일 외에도 수시로 알천 사회를 통해 군비를 점검했다. 94년 파사 이사금이 알천에서 군대를 사일한 것을 시작으로 일성 이사금과 내해 이사금, 애장왕 등이 알천에서 군대를 크게 사일하였다. 왕들이 사일했던 알천은 지금의 북천이다. 대규모 군대가 무기와 군비를 동원한 상태에서 왕의 사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알천 어디에 있을까? 명할산성의 동쪽, 보문호의 남쪽에 있는 청군동이 유력하다. 청군동의 지명은 신라 자비왕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할산성에 10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명할산성의 규모로 봤을 때 성 안에 10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명할산성 앞 통일신라시대 사철로 추정되는 청군동 사지나 그 근처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 명할산을 역사 속에 깊이 각인시킨 사건은 비담의 난이다. 647년 선덕여왕 16년 상대등 이찬 비담과 염종이 들고 일어났다.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화백회의를 열어 선덕여왕을 탄핵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전초와 김유신이 반발했다. 비담을 반역의 무리로 규정하고 왕궁에 있는 월성을 수호했다.
비담 등은 명할산성에 진을 쳤다. 여왕파와 형맹군의 전투는 열흘이 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선등여왕은 죽고 진등여왕이 저기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별똥별이 여왕파가 있는 월성 쪽으로 떨어졌다. 비담이 소리쳤다. 큰 별이 월성 쪽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여왕이 패전할 징조다. 형맹군의 한호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김효신은 침착했다. 깜깜한 금운밤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뒤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하늘로 올렸다. 그리고 다음날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퍼뜨려 군사들의 사기를 올렸다. 김효신은 백마를 잡아 제물로 바친 뒤 제문을 올렸다. 제문은 비담을 난신적자로 규정하고 하늘은 착한 일을 좋게 대하고 악한 일을 미워해 신명의 부끄러움을 짓지 말라는 내용의 명문이었다. 김효신은 곧장 명할산성으로 쳐들어가 비담 일양을 붙잡아 처형했다. 명할산성 내전 7년 뒤 김춘추는 왕위에 올랐다. 그가 무열왕이다. 신라 왕의 진골시대를 열었고 강력한 나당연합체제를 구축해 삼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했다. 명할산성은 신라 시대에 축제된 대표적인 포국식 산성으로 금성, 월성과 더불어 왕이 기거했던 궁성이다.